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타르트 만들기를 해볼 건데 베이킹 강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타르트 만들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저는 봉봉키즈 천안아산점의 김예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만들 타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타르트라는 거는 이제 밀가루 반죽인데 여기에는 설탕이나 슈가 파우더, 간단한 버터랑 소금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틀에 구워 나온 거예요. 타르트는 먼저 이렇게 구워서 여기 안에 필링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구워지기 전 상태에서 필링을 채워서 같이 굽는 방법도 있고요. 타르트의 경우에는 이제 디저트 제과류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 타르트 만들기 첫 번째 단계는 슈크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큰 컵이랑 짤주머니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이제 안에 씌워줄 거예요. 씌울 때는 안에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우유랑 커스터드 가루를 넣어서 슈크림을 만들 건데 우유는 여기 이 우유를 먼저 잘라줄 거예요. 가위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자, 여기 종이컵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우유를 부어주실 건데요. 한 1cm 정도 남기고 다 부어주세요. 네, 이 정도 1cm 정도 남기고 우유를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이 컵 안에 전부 다 부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얀색 이제 작은 가루가 보이실 텐데 여기 커스터드 가루가 있어요. 얘는 남김없이 전량 다 부어주세요. 천천히 부어서 완전히 부어주시고 다음은 여기 숟가락이 2개 있는데 저희 먼저 하나만 사용할게요. 숟가락으로 천천히 바닥부터 잘 긁어서 슈크림이 될 수 있도록 저어볼게요. 천천히 밑에 있는 우유랑 가루를 이렇게 엎어서 섞는다는 느낌으로 저어주세요.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이 짤주머니 주름 사이사이를 잘 긁어서 뭉쳐진 곳이 없도록 충분히 잘 섞어주세요. 자, 혹시 조금 뭉친 가루가 보이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살살 눌러주면서 뭉친 가루를 마저 다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끈한 크림이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숟가락을 빼줄 거예요. 자, 뺄 때 여기 남아있는 거 긁는 방법은 짤주머니를 잡고 손으로 긁으면 깨끗하게 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컵에서 짤주머니를 빼줄 거예요. 여기를 바짝 당겨서 돌리고 한번 묶어주면 나중에 쓸 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때 너무 여기를 팽팽하게 만들면 이따 잘랐을 때 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끝에 살짝 덜 섞인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내가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또 완전히 다 잘 섞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슈크림이 완성이 됐어요. 자, 가장 먼저 처음에 할 작업은 여기 있는 타르트 쉘 안에 크림을 짜줄 건데 오늘 우리가 사용할 크림은 노란 슈크림과 코코아 파우더를 넣어서 초코 슈크림도 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4개만 하는데 2개는 노란 슈크림, 2개는 초코 슈크림을 채워줄 거예요. 자, 여기 끝을 살짝 밀어서 짤주머니 끝을 살짝 자를 건데요. 이 끝에
짤주머니 잘라낸 부분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치워주세요. 자, 그리고 짤주머니는 이렇게 안듯이 이렇게 쥐어준 다음에 먼저 바닥부터 먼저 충분히 채워줘야 잘 올라와요. 돌리면서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 위에 살짝 봉긋해질 수 있도록 한 바퀴 더 돌려서 위로 이렇게 쌓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먼저 채우고 위를 한 번 더 돌려서, 자, 이렇게 하면은 데코레이션 올렸을 때도 좀 더 풍성하고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커스터드 슈크림은 완성이 됐고요. 얘는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초코 슈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 남아있는 짤주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잘 만들고. 자, 남은 우유는 전량을 다 넣어줄 건데, 이거는 조금 더 드직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유를 좀 덜 넣으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제 전량을 다 쓰면은 지금 노란 슈크림처럼 이렇게 조금 묽지만 크림처럼 익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에 남은 크림을 이 안에 다 부어주세요. 다 짜서. 만약에 난 나중에 이 슈크림으로 위에 윗면에 장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조금 더 남겨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코코아 파우더. 저는 전부 다 넣을 건데 조금 더 코코아 파우더를 연하게 넣으시면 초코 맛이 좀 더 연하게 나겠죠. 여기 있는 코코아 파우더를 저는 전부 다 넣어줄게요. 자, 아까 사용했던 숟가락을 가지고 천천히 섞어줄 거예요. 지금 노란 슈크림이 아직 덩어리가 져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저어서 완전히 풀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짤주머니를 살짝 들어 올려서 섞였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지금 밑에 살짝 덜 섞여서 다시 섞어볼게요. 우리 초코 슈크림은 노란색 슈크림보다는 조금 더 오래 많이 저어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는 가루랑 우유가 섞인 거지만 지금은 이미 크리머가 되어 있는 게 섞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오랜 시간 저어줘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섞였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숟가락을 잡아서 크림이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문질러서 완전히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 당겨서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끝을 자르고, 여기 있는 초코타르트 쉘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크런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콤프로스트를 바닥에 조금 깔아주세요. 나중에 이제 먹을 때 이렇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 위에 크림을 한 바퀴 잘 둘러주고, 위에 한 번 더 둘러서 봉긋한 느낌을 만들 거예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림은 다 채웠고요. 여기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올려볼 건데, 저희가 오늘 사용할 데코레이션 재료는 여기 블루베리가 있고, 견과류와 초코볼, 그리고 얘는 카라멜 소스, 스프링클, 아까 사용했던 콤프로스트까지 이렇게 올려볼 건데요. 저는 먼저 이 노란 슈크림에는 블루베리를 올려볼 거예요. 블루베리는 앞뒤를 구분해서 한 방향으로 쭉 얹어주시는 게 조금 더 예쁘고 단정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전 뒤집어서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열해 줄 거예요. 촘촘히 올리면 조금 더 예뻐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위도 계속 둘러가면서 완전히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 견과류는 여기 아까 우리 썼던 큰 컵을 재활용할 거예요. 여기 안에 견과류를 다 부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카라멜 소스를 다 부어주세요. 달게 드시고 싶은 분은 조금 덜 넣으시면 돼요. 남겨놨던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섞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카라멜에 코팅이 된 견과류가 완성이 되는데, 자, 얘를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 하나씩 올려볼 거예요. 자, 견과류가 굴러가지 않도록 자리를 잘 잡아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득 채워주시면 두 번째 타르트가 완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초코에는 우리가 콤프로스트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이 위에 손을 이렇게 손에 덜어주시고 묻혀주세요. 뿌리는 것도 좋은데 이게 조금씩 눌러줘야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조금 눌러가면서 잘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촘촘하게 붙이면 더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초코 타르트에는 초코볼을 가지고 완성할 건데,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이 초코볼도 블루베리랑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하나씩 올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만드는 방법이랑 꼭 같은 방법이 아니어도 콤프로스트랑 초코볼을 섞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친구들이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위에도 가득 채워주시면 이제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4가지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론이나 기술, 레시피를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나뉘는 편이에요.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취미로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전문적이라는 거는 이제 창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직업으로서 하시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일을 말하고요.
그 밖에도 문화센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강사를 할 수도 있고, 학교 같은 방과 후 강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학원이나 제과제빵 학원에서도 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늘 사람을 앞에 두고 교육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대상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원하는 목적이나 그런 추구하는 바에 맞게 다른 교육 방법과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할 틈이 없고 늘 재밌고 늘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상상하던 것을 실제화 시킨다는 거에서 오는 즐거움이 가장 크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원하는 처음에 수업을 구상할 때 목표했던 바가 이루어지면 또 그만큼 뿌듯함과 그 대상분이 느끼는 감정도 또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사람 만나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친구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진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체력이 뒷받침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교육을 서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서서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좀 부족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체력이 좋은 친구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킹 강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끈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 하나를 만들어도 이제 설탕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혹은 뭐 버터가 어느 정도 온도에서 들어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수없이 계속 조금씩 줄여가며 더해가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끈기가 조금 있는 친구라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즐겁게 타르트 잘 만들었나요? 자, 이렇게 4가지 타르트가 완성이 됐는데 오늘 사용했던 재료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또 완성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게요. 안녕.